복습 철저. 안녕하세요, 숙선생입니다. 숙선생과 함께하는 집합과 명제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명제 증명과 절대부등식의 증명 이쪽 파트를 이제 나갈 건데요. 요 5번째 중에서 이 명제 증명 파트를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혹시 뭘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기억 안 나면 돌아가서 보고 오시고요. 명제의 역이 무엇이냐, 명제의 대우가 무엇이냐, 이들의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뭘 했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까지 이야기를 했다. 증명을 할 때 우리는 주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하더라. 이렇게 넓은 쪽으로 강물이 흐른다. 그래서 B면 Q이다. 이렇게 참거짓을 확인을 했고 충분하니까 주는 거다. 그래서 P가 충분 조건, 얘가 참일 때, P면 Q이다가 참일 때 얘는 필요 조건,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증명, 정리, 정의, 여기에 무엇인지, 그리고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란 무엇인가? 정의라는 말 이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정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뭐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용어의 뜻이다. 그 뜻을 명확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은 뭐란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얘가 말은 뭐의 정의인 거예요. 말은 뭐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을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누구나 이해하게, 누구나 납득이 되게끔 해주는 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또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명제, 참임 명제 중에서도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리라고 부른다. 정의, 증명, 정리, 우리가 용어 좀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는 좀 그래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의라는 거는 용어의 뜻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 정확하게. 그리고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 보이는 것, 그것을 증명이라고 한다. 정리는 그 참임 명제들 중에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정리들을 모은 게 정리다. 자, 예를 들어 저 밑에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냐?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정리는 뭐 참임 명제 중에서 중요한 거, 뭐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서로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여기 대각선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거, 정리다 라는 거지. 이 명제는 참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해서 정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명제, 참임 명제, 정리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리가 증명하는 거를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형태를 보여줄 거예요. 요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명제 n이 자연수일 때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오라는 거예요. 증명을 하려면 우리는 명제상상 가정과 결론을 구분지어야 된다. 가정은 뭐야? 가정은 뭐뭐이면 이라고 했잖아. n이 짝수이면 짝수이다. 아무튼 얘가 가정이고, 그래서 결론은 n제곱도 짝수이다. n이 짝수이다? 그러면 n제곱도 짝수이다 라는 걸 보이라는 거네. 그럼 증명에 뭐가 필요할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증명에 가장 좋은 건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n이 짝수이다? 짝수들 뭐가 있지? 2, 4, 6, 8, 10. 얘 제곱하면 4 짝수네. 4 제곱하면 16 짝수네. 6 제곱하면 36 짝수네. 8 제곱하면 64 짝수네. 10 제곱하면 100 다 짝수라는 거야. 근데 요거를 일일이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표현할 수 없을까? 그렇지, 문자가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거다라는 거지. 어떻게 쓰면, 내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n은 짝수라는 걸 다 표현해 주는 거죠. 왜? 짝수는 2의 배수니까. 짝수는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이니까. 그래서 n은 2k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2k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n이 짝수이므로 우리는 n을 뭐라 쓸 수 있다? 2k라 할 수 있다. 근데 단 k는 자연수이다. 그렇죠,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n제곱을 계산해 보면, 그러면 n제곱은 2k의 제곱이 되고 4k의 제곱이 돼서 여기서 2로 묶으면 2k 제곱. 아까 뭐라 했는데 짝수의 가장 큰 특징이 2의 배수라고 했거든. 앞에 2로 묶을 수 있었네. 그래서 n제곱도 짝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뭐 2, 4, 6, 80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입해봤지만 모든 게 다 확인할 수 없었다. 모든 거를 다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엇을 이용했다?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다. 그랬더니 모든 짝수에 대해서 제곱해도 모두 다 짝수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짝수가 2의 배수였다 라는 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자를 표현해서 우리가 직접 증명해 나가는 것을 한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명제와 그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하므로, 명제를 증명할 때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는 뭘 증명해도 된다?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된다라는 거지. 아까처럼 가면 좋은데, 이게 n제곱이 짝수이면 이거 n제곱에서 n 가려면 루트 벌써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우를 좀 이용해 봐야 되겠다. 그대로 바로 직접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렵다. 예제 1번은 직접 증명했다면 이제는 대우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자.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우를 구하면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네요. 얘는 대전제 조건이니까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미안합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n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구할 수 있죠.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라고.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가정, 얘가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라는 걸 보이는 게 결론이다 라는 거죠. 그럼 증명에 필요한 생각 뭐가 있을까? 얘를 어떻게 보이지? 아, 짝수가 아니면 뭐다? 홀수다. 홀수의 특징은 뭐야? 짝수 플러스 1 혹은 짝수 마이너스 1, 짝수에다가 1을 더하거나 짝수에 1을 빼야 홀수가 돼. 아, 그러면 내가 홀수 1, 3, 5, 7, 9 이렇게, 그럼 제곱하면 1 짝수 아니네, 3 제곱하면 9 짝수 아니네 홀수, 5 제곱하면 25 짝수 아니네 홀수. 아, 그렇단 말이야.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모두 다 확인이 안 돼. 그럼 역시 문자로 써야 되겠다. 어떻게? 아까 짝수에다가 뭐를 하라고? 1을 빼면 되겠네. 1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K는 자연수. 선생님, 저는 2K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돼. 2K 플러스 1이라면 이 1은 어떻게 나타날 건데? K에다 0 대입하려면 또 여기 자연수가 아니라 0도 포함해야 돼. 막 조금 복잡해져. 그래서 물론 2K 플러스 1이라고 써서 증명해도 뭐 쓸 수는 있어. 하지만 좀 더 깔끔하게 아름다운 증명을 위해서는 얘보다는 2K-1이 더 좋다. K에다 그냥 자연수만 넣으면 다 되니까. 아, 그러면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 n이 짝수가 아니므로, 즉 홀수이므로 n은 2K-1이다. 한 K는 자연수일 때, 우리가 이 제곱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그럼 이제 n제곱에 대해서, 제곱도 짝수가 아닌지 n제곱을 해봐야지. n제곱은 2K-1의 제곱이죠.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얘가 뭐로 묶인다? 2로 묶인다.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아, 2의 배수에다가 플러스 1을 했어. 그러면 무슨 수? 그렇지, 짝수가 아닌 홀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쓸 수 있겠다. 이제 요 대우가 참. 그러면 원래 명제도 참.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제 1번에서는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직접 결론으로 도달했는데, 예제 2번과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어떻게? 대우 명제를 먼저 구해야겠다. 대우 명제는 부정하고 바꾸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우를 증명한 다음에 그 대우에 증명한 결과와 원래 명제에 증명한 결과가 똑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요게 명제 증명하는 법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요번에는 무엇을 쓸 거냐라는 건데요. 귀류법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귀류법. 귀류법은 뭐냐면 명제를 부정했어. 혹은 명제의 결론을 부정했는데 모순이 생긴 거야. 이거 결론이 틀렸어 라고 했더니 모순이 발생했어. 그러면 참이 되는 거지. 너가 부정한 게 틀린 거지. 내가 부정을 했어. 근데 모순이 생겼어. 그럼 부정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제를 부정하려면 증명하라는 거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잖아. 부정하려면 루트 2가 유리수야 라고 하면 부정이 된 거죠. 그럼 얘를 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는가를 확인하면 되겠죠. 유리수의 특징은 뭔데요?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건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꼴 표현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m과 n은 정수이고 서로 소인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서로 소라고 쓸 수 있는 게 유리수다라는 거야. 서로 소는 뭐야? 위에 공약수가 없는 거야. 공약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모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일단 루트 자체 별로 안 좋아. 그래 한번 뭐 해보자? 제곱해보자.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겠죠. 양변에 m제곱을 곱하면 2 곱하기 m제곱은 n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살펴보면 얘는 짝수예요. 그러면 같은 거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짝수예요. 아까 예제 1번에서 배웠네?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 그치? 그러면 나는 n도 짝수가 돼서 우린 뭐라 쓸 수 있어? 그래서 n은 2k라고 쓰는 거지 뭐. 2k.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다 2k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m제곱은 2k의 제곱이 돼서 4k의 제곱이 되네요. 자, 2로 나누면 m제곱은 2k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짝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짝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m도 짝수. 아까 m과 n은 공약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가정했는데 지금 공약수가 지금 뭐가 생기는 거예요? 2가 생기는 거죠. 둘 다 짝수라면 공약수가 2로 갖는 거죠. 그럼 왜냐면 m도 2, 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2가 똑같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순이다. 내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더니 뭐가 생겼어? 모순이 생겼어.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어. 말도 안 돼! 라는 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명제는 내가 부정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럼 부정한 게 틀리고 원래 명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얘가 참인 거지.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증명할 수도 있다. 결론을 부정했더니 뭔가 모순이 생기더라 라는 걸 찾아내는 게 귀류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3가지였어요. 증명 방법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정에서부터 결론까지 도달해 가면서 증명하는 방법. 두 번째,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대우를 구해보자. 왜? 대우의 참과 명제의 참거짓은 똑같으니까. 대우의 참거짓과 명제의 참거짓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대우를 증명해서 참이야. 그럼 원래 명제도 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세 번째가 결론을 부정하거나 이 명제 자체를 부정했어. 이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순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 물론 이 모순 유도하기라는 스킬은 조금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양한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특히 이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는 것 하나 스킬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이 무엇인지, 정리가 무엇인지도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절대부등식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석선생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철저.